작년에 저희가 바라는 법적 문화 도시가 된 도시입니다. 김해시에서 오셨습니다. 김해시 문화도시센터의 이용준 센터장님 모시고 김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법적 문화도시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해문화도시센터장 이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남에서는 통영하고 밀양 두 개의 도시가 예비도시 지역이죠. 네, 지금 여러분들 좀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올해 지정이 될 것 같다는 느낌? 네, 느낌 옵니다. 없습니까? 네. 김해는 그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지정된 도시거든요. 저희들이 떨어졌을 때의 분위기랑 지정이 되었을 때 분위기가 굉장히 좀 많이 달랐어요.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이 지정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바깥에서 볼 때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이게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런 어떤 여론이나 평가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바깥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김해가 문화도시 사업을 어떻게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도시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고 계시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럽의 문화도시, 문화수도 사업에서 이제 시작되긴 했지만 굉장히 좀 다른 방향으로, 다른 어떤 형식으로 한국의 어떤 문화도시 사업은 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어떤 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긴 아시겠지만, 이때까지 어떤 한국의 어떤 문화 정책이라는 것이 문화예술 중심의 어떤 정책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발전을 많이 시켜 왔었습니다. 그 문화 정책 중에 큰 어떤 맥락으로 보면 두 가지 맥락이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이제 문화민주화라고 해가지고 문화예술을 모든 시민들이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방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민주주의라는 그 철학적 근거 하에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가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발달해야 될 정책인데, 우리는 조금 문화민주화 정책에만 굉장히 좀 치우쳐서 그때까지 좀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 문화민주화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나 있는 이제 문예관 같은 시설 중심의 어떤 정책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내고 공연을 보는 사람이 인구의 한 몇 프로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전국 지자체가 226개인데 문예회관은 한 2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문예회관들이 건립되어 있죠. 그 문예회관들이 대부분 많게는 김해문화예술당은 16년 전이죠. 16년 전에 1,000억 정도 들여서 지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하드웨어들을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하드웨어를 조성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되었는데, 실제로 돈을 내고 뮤지컬이든 클래식이든 공연을 보는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6.1%밖에 안 됩니다. 94%는 사실은 그런 혜택을 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뮤지컬이나 클래식 공연을 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렇습니다. 미안한 되게 당혹스럽네요. 네. 근데 한국 문예관 그 편남에 보면 그러니까 무료 공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보는 공연을 보는 분들은 6.1%입니다. 네. 그 정도 그런 어떤 어떤 불균형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공연장을 짓고 미술관을 짓고 한 정책들은
우리가 굉장히 잘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그런 어떤 시민의 숫자가 실질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계층에서 이제 두 번, 세 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실제로 그 우리 전당에서 공연하는 공연들 중에 조금 대형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뭐 티켓이 한 15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4인 가족이 보면 60만 원 정도를 들어야만 그 공연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다. 이런 어떤 그 반성적 성찰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문화예술을 이제 모든 시민들에게 이렇게 향유시키는 향유의 주체로서의 시민이 아니라 진짜 문화를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정책이 문화민주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의 가장 핵심은 시민 스스로가 어떻게 주체가 되느냐, 그리고 이 주체가 되게끔 만들어가는 프로세스를 얼마나 잘 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평가의 기준이기도 하고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민이 행복하진 않더라. 그리고 너무 이렇게 하드웨어 중심의 어떤 사업들이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책적 일관성 같은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2014년에 지역문화진흥법 안에 문화도시를 지정하게끔 하는, 우리가 그래서 법적 문화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법에서 정한 문화도시를 지정하는 사업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제 좀 김해 사례를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해는 사실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40분 걸렸거든요. 밀양하고 엄청 가깝습니다. 가깝고 어떻게 보면 그 과거의 역사를 보면 그 동시대의 어떤 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도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밀양이 지금 인구가 10만 6천 명인데 김해는 몇 만이지 혹시 아시나요? 조용히 하시고요. 부장님은 집은 김해시고 고향은 밀양이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고, 56만 정도 되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큰 도시라는 건 실질적으로 한 10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인구가 한 2배로 늘었거든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급속적으로 성장한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급속적으로 성장했다는 말은 당연히 이제 산업화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김해는 정말 이렇게 이렇게 시골에 그 산이 많은 그런 지형에 공장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울산보다도 중소기업이 많은 그런 도시, 한 7,400개 정도가 되는 많은 그 기업들이 활동하는, 그래서 또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전국에서 이주 노동자가 두 번째로 많은, 안산 다음으로 많은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제 김해는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금강가야의 수도잖아요, 그죠? 그 금강가야가 이제 42년에 이제 건국이 되는데 그때 가장 그 중심지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뭐 이렇게 김은하 부장님께서 잠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까지 합치면 5년 정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특화지역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특화지역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1년 차에 또 문화도시 사업 계획을 또 준비를 해서 그에 또 예비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문화도시 사업을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1차 문화도시 지정 때 저희들이 그 당시 예비도시가 10개였는데 떨어졌어요. 네. 우리가 그 예비도시로 지정될 때 그 순위가 2등이었거든요.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예비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에 떨어졌습니다. 그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김해가 조금 탈락한 데는 이런 이유가 좀 있었어요. 그 밀양은 지금 자율형이죠. 예, 자율형인데 저희들은 역사 전통형이었거든요. 사실은 이 그 분류가 그닥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역사 전통형을 이렇게 선택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심의위원들이 그 자꾸 질문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김해는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라는 질문들이 계속 되돌아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금강가야의 수도이기는 하나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야사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실증되어 있지 못한 역사이거든요. 가라국기에 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유물들이 아주 많이 발굴이 되고 그렇지가 못해요. 근데 보통 일반 시민들은 다 뭐 경주처럼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야사 1단계 사업, 가야사 2단계 사업, 지금 2단계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밑에 다 유물들이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발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왕궁이 어디 있는지도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드러난 유물로 이렇게 증명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가야 역사하면 신비한 역사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라는 부분이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문화도시가 가지고 있는 사업과 연결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저희들이 조금 갈짓자 행보를 좀 했거든요. 역사를 또 그 가야 역사를 중심으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사업을 좀 세팅을 하기도 했다가 또 그 가야 역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왕국을 만들었잖아요. 다 지배를 해서 왕권을 만들었지만 가야는 각각의 어떤 지방자치제를 인정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6개에서 10개 정도였던 부족들이 연맹을 만들었거든요. 같이 싸움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500년이라는 세월을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이 공존을 했어요. 공존을 했다는 건 힘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일이잖아요. 걔네들은 굉장히 힘이 센 어떤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만들었는데 가야는 그렇지 않고 연맹을 만들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이 대등하게 공존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흐왕옥이라는 그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였던 굉장히 개방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이 공존의 개념이 우리 지금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문화다양성이죠. 그렇게 사업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똑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 그 심사위원들 개개인들마다 다 그 해석의 관점들이 달라요. 우리가 이것입니다라고 제시하는 순간 그것이 와닿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문화다양성 사업이라는 것은 또 별도로 또 국가가 또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뭐가 달라? 그게 문화도시하고 뭐가 어떻게 연결돼? 뭐 이런 또 새로운 질문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좀 이야기하는 것은 1차 사업하고는 저희들이 조금 다른 전략으로 이제 완전히 이렇게 와신상담, 뭐 절치부심 해가지고 사업을 새롭게 구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이제 총 29개 세부 사업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뭐 세부적인 사업 설명 안 할 겁니다. 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총 29개 세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일단 시민을 가운데 두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그 시민의 어떤 문화력을 증진시켜서 어떤 주체를 만드는 것이 이 문화도시 사업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시민을 가운데 두고
역사, 도시의 어떤 DNA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역사를 발견하고, 그리고 조금 과거의, 보통 역사하면 과거지 않습니까? 과거의 역사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우리는 조금 미래의 가치를 담자라는 쪽으로 이제 기본적인 큰 틀의 어떤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가운데 두고 역사의 가치를, 특히 이제 미래의 가치 속에는 이 문화도시 사업의 어떤 중요 의제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5년 동안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계속해서 문화도시 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대안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해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이슈를 점유하는, 좀 대안들을 많이 제시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그 역사 전통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어떤 DNA들, 그걸 이제 뭐 디스커버리 혹은 네트워킹 그리고 랭크스팟이라는 이 DNA 전략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조금 만들어서 사업들을 좀 제시를 했고요. 거기에는 역사적인 어떤 그 손기술, 과거에 이제 김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철이라든지 김해도 그 도자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전통적인 테크놀로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테크놀로지들을 현재의 삶 속에 이렇게 조금 녹여내는 그런 리빙테크 같은 사업들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그 가야 문화권의 다양한 도시들과 네트워킹하는 그런 사업들도 함께 제안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도시의 DNA를 발견하는 사업들은 역사를 특성화하는 사업. 아마 각 도시마다 밀양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 도시마다 어떤 도시의 특성을 어떻게 살려서 사업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역사를 특성화하는 사업들을 도시의 DNA를 발견하는 사업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은 이제 당연히 어떤 참여의 단계, 성장의 단계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참여의 단계에서, 그리고 직접 사업을 실행하는 단계로 또 성장하게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조직화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들이 발전하는 단계들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설계를 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속 가능성, 이걸 우리 이제 미래라는 키워드에 좀 담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문화와 관련된 조례가 한 21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조례들이 만들어진 지도 좀 오래됐고 실질적으로 또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조례들도 있고 새롭게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민들과 함께, 물론 시민들도 같이 하지만 시민들과 함께 조례를 새롭게 개정하는 그런 어떤 작은 사업들을 진행을 해서 문화도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겠다라고 좀 제안을 했었고요. 이제까지 어떤 그 역사, 문화는 대부분의 어떤 보존입니다. 보존의 어떤 관점으로 조례들이 많이 제정되어 있는데, 일본의 이제 가나자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보존뿐만이 아니라 이를 잘 활용하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조례를 잘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김해도 이제 본격적으로 발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문화재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보존하느냐의 문제겠지만 또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역사문화도시 조례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겠다라는 제안도 저희들이 좀 드렸고요.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부분들이 일종의 공공자금, 그러니까 김해시가 예산이 1년에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2조 원 정도 되는데 한 불용액이 한 400에서 500억 정도가 불용액이 남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남는 예산들이죠. 그 남는 예산의 2% 정도를 공공기금으로, 문화도시 발전기금으로 적립을 하겠다.
이런 제안들을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이 종료되는 5년 이후에 이 자금으로 지속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자산화를 좀 진행을 해보겠다. 사실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공모 사업에 참여하시고 문화도시 사업에 계속 참여를 하실 텐데 궁극적으로는 시민 조직화의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시민 스스로가 이렇게 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든 뭐 사회적 기업을 만들든 이렇게 해서 좀 지속 가능하게 이 문화도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주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문화도시 사업이 사실 문화판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사업이고 굉장히 좀 혁신적인 사업인데 이 문화도시 사업과 가장 비슷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게 도시재생 사업이에요. 도시재생 사업도 우리 사업과 다르잖아요. 다르지 않는데 단 우리보다 얘네들이 굉장히 좀 뛰어난 게 있어요. 도시재생은 어쩔 수 없이 공간들을 만들어요. 뭐 미리미터 것처럼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면 이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찾아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겠죠. 대부분의 도시재생 사업이 한 구역에 200억에서 한 250억 정도의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몇 군데의 어떤 공간들이 생깁니다. 그럼 당연히 그 공간들을 운영할 주체를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을 그만큼 성숙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아마 지금 도시재생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시점이거든요. 5년 안에 사실 시민주체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일종의 예비사업으로 설계를 하고 원래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문화도시로 어플라이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만들었었는데 그걸 해체시켜버렸죠. 그죠? 그냥 특화를 하지 않아도 바로 문화도시를 신청할 수 있게끔 좀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이게 조금 제가 볼 때는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이런 특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충분하게 준조직화하고 준주체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 설계를 굉장히 잘했는데 결국 그 설계대로 좀 사업을 진행을 못했고 도시재생은 아예 그 설계조차도 없었죠. 바로 그냥 200~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니까 사실은 제대로 이제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해서 많이 헤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게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 마을관리 협동조합에는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진 공간들을 무상으로 줄 수 있게끔 법제화시키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공공의 어떤 공간을 민간에게 넘길 때는 이 공간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서 공들여 받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무상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건 특혜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들면 거기에는 무상으로 줘도 된다라고 법제화시켜 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민 조직화에 굉장히 중요한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1차, 2차 지정된 12개의 도시들이 있는데 사실 문화도시 쪽에서는 이 고민을 많이 안 해요. 왜? 도시재생처럼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근데 실제로 결국에는 이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문화도시의 지속 가능성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제안을 해도 이 프로세스만 잘 제안해도 저는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도 사실 이제 조금 1차적인 어떤 차원이긴 하지만 제안을 하긴 했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현실화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도시재생이 그걸 잘 못하는 이유도 분명히 어떤 이유인지를 충분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조직화의 마지막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 이런 고민들이 조금 사업의 내용에 담겨져 있으면 굉장히 좀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모든 도시들의 어떤 사업으로는 차별화가 불가능합니다. 왜? 모든 도시는 특별하고 모든 도시의 사업들은 다 그 도시에 맞게끔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으로 절대 이제 어떤 점수의 우열을 가져갈 수는 없다. 그건 우리 2차 도시 지정된 도시들을 봐도 그렇거든요. 이제 사업으로 어떤 그 차별할 수는 없어요. 새로운 그러니까 문화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슈들을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시민조직화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적 토대 환경들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것. 저희들은 문화도시 사업, 문화도시 조례를 5년마다 시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도록 조례를 개정할 거거든요. 이런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사업은 다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한 5개 정도의 조금 활성화 대책, 활성화 전략 같은 것들을 좀 제안을 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역사 전통형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이 관광과 만날 수 있겠죠, 그죠? 또 역사라는 것이 예술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기술이나 첨단기술과도 만날 수 있어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도시가 박물관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GPS 기반으로 김해는 사실은 그 발굴지가 또 굉장히 많아요. 가야 시대뿐만 아니라 그 선사시대 때 어떤 발굴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발굴지들은 발굴하고 나면 다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거기서 뭐가 발굴되었는지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그리고 어디서 무엇이 어떤 유물이 나왔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GPS 기반으로 그러니까 지도 위에서 클릭 딱 하면 어떤 유물이 발견됐는지 다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듣기도 하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카이빙 사업을 하거든요. 이걸 그 김해시의 어떤 스마트시티 사업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연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첨단 기술하고도 역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컨텐츠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컨텐츠를 만드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어떤 컨텐츠들을 홍보하고 유통하고 마케팅하고 브랜딩하는 즉 비즈니스화하는 돈이 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구상을 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이 돈이 되는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밀양 문화도시센터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우리는 국비 사업이잖아요. 정부 돈을 받아가지고는 돈 버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런 어떤 그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조직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되거든요. 이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모에 참여하는 시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나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시민조직가 실험해보고 실제로 돈도 만들어보는 이런 일들과 좀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도시의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까지도 만들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공간들 김해에도 도시재생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간들이 생깁니다. 근데 도시재생도 막 그 공간들 만들고 막 주민들을 운영 주체를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우리 문화재단으로 막 이렇게 요청이 너무 많이 와요. 근데 우리 문화재단이 또 그걸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받을 수가 없는데 일부 몇 개의 시설들은 저희들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또 이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개의 시설들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계약 조건을 걸었습니다. 3년만 하겠다. 3년만 하겠다. 그리고 3년 안에 우리가 중주주체 만들게. 그리고 우리가 만들면 그분들하고 계약하세요 시는 이 조건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문화도시나 도시재생이 우리 같은 그 전문기관들이 그런 시설들을 운영해버리면 이 사업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시민주체를 만들자고 해놓고서는 결국 시민주체는 안 만들고 그냥 또 재단이나 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줄 것 같으면 도시재생이나 문화도시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어떤 공간들 뿐만 아니라 이제 농어촌 생활, 사실 김해가 도농복합이거든요. 농촌 지역이 훨씬 넓습니다. 서울의 한 3분의 2 정도 면적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김해가. 근데 대부분이 사실은 농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도시들만 탁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주 좁은 공간에 아파트 꽉 차 있는 그런 어떤 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에서도 사실은 이제 생활 SOC 사업으로 만들어진 공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농촌의 생활 SOC 사업도 도시재생하고 똑같습니다. 나라에서 돈 받아가지고 공간을 막 열심히 만들어요. 근데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개정부, 기업. 도시재생의 어떤 한계하고 똑같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농촌 생활 SOC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공간들도 주민 인큐베이팅 우리가 하겠다. 문화도시 사업을 하겠다. 라고 제안을 한 거고요. 뿐만 아니라 또 민간 공간들도 많잖아요. 대안공간이라든지 인문공간이라든지 뭐 독립서점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김해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사실은 굉장히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만 사실 수익성이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공간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들인데 점점 더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또 이런 공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 공간들을 전체적으로 네트워킹하는 그런 연계 전략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민했던 이제 그 시민 자산화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여러분들 가시면 그때군도 혹시 가보셨나요? 네. 가보셨죠, 그죠? 거기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시민들이 그 공간을 다 샀잖아요. 시에서 산 게 아니에요. 거기가 정말 근대적인 건축물이고 정말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데 행정에서 움직이려니 이것저것 절차가 복잡하고 막 기다려야 돼요. 그 사이에 아파트 지어지죠, 대구. 네. 그래서 대구 시민들이 이거 그럼 그렇게 놔두면 안 돼. 우리 돈 내자. 돈 모아가지고 샀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자산이잖아요. 골목 투어하고 뭐 얼마나 대구 가면 다 거기부터 가잖아요, 그죠? 영화 부스 영화도 찍고 뭐 드라마 찍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남긴 거잖아요. 시민들이 돈이 있어야 돼요, 시민들이. 그 주체를 저희들은 만들어 보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그게 예산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민들이 만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5년 동안은 그래도 저희들이 열심히 지원을 할 겁니다. 필요하면 금감원에 가서 여기 좀 지원해 주세요.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돈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조직이 정말 이렇게 자생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5년 동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시민공모사업 하면 선정됐잖아요, 그죠? 문화도시센터에서 바로 돈 안 주죠. 행정적으로 못 줘요. 완료되고 나서 돈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돈 쓰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100만 원, 200만 원이면 괜찮은데 한 300만 원 넘어가도 부담스럽잖아요, 시민들이. 그죠? 얘가 조금 돈이 만들어지면 공제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문화도시센터에서 나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됐어. 뭐 당선증 같은 거, 계약서 같은 거 하나만 가져가면 여기서 사업비 주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돈 주면 다시 갚으면 되죠. 이자 안 받아요. 그러면 행정적인 어떤 핸디캡, 어떤 한계, 행정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욕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계들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한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이걸 김해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우리가 물론 이게 문화도시 사업이 예술 진흥 사업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예술 생태계하고는 무관한 것은 아니에요. 또 많은 사업에서 예술가들과 협업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김해문화예술위원회를 만들려고 해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시잖아요, 그죠? 문체부 산하의 위원회죠, 위원회입니다. 근데 보통 기초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를 만든 곳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광역에서는 대구하고 부산 정도가 문화예술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얘가 뭘 하느냐? 보통 기초의 문화예술 지원 체계, 흔히 이야기하는 자생단체한테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지원 체계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건 이때까지 수십 년을 그래 해왔지만 그걸 또 바꾸려고 해도 힘들어요. 시장님이 또 다 민선 시장님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것도 흔들면 예술가들이 막 난리나고 막 힘들어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그 방식으로 지원을 했지만 사실 정책적 효과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 단위에서는 문화예술 지원 체계를 새롭게 다 수립해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광역에서는. 근데 기초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예술 지원 체계를 훨씬 더 좀 새롭게 정책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고 그 주체가 민간의 공무원 문화예술가에서 하기 힘들어요. 그 일을. 그래서 민간의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문화예술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도록, 그 일을 하도록 정책을 변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제안들을 좀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김해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야사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그러니까 완료가 되었다는 것은 땅을 산 거예요. 땅을 산 거고 발굴 작업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도 수조 원 이상의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또 가야사 2단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구봉초등학교, 김해서중, 김해건설공고, 김해교육지원청 뭐 이런 어떤 시설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옛날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좀 시각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 그 밑에는 문화재들이 그 매장되어 있는 곳인데 그게 도시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김해는. 그래서 지금 돈이 더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하거든요. 그 사업이 이제 가야사 2단계 사업이에요. 요만큼 땅을 샀어요. 한 2천억 정도 들여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면 이제 문화재 구역이 되는 겁니다. 문화재 구역이 되면 구봉초등학교라든지 김해서중이라든지 건설공고가 다른 데로 다 이전을 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한 40년 넘은 학교들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학교들이고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 학교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근데 문화재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라져가는 기억들, 학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기억들을 어떻게 하면 잘 아카이브할 수 있을까, 잘 기록할 수 있을까를 보면서 우리 김해문화재단에 한 54억 정도 시민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으로 김해교육지원청이 지금 여기 다른 건물들은 다 나가야 되는데 김해교육지원청을 좀 남겨주세요 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이 좋아, 그래, 다른 건 다 없애고 이거를 좀 남겨줄게 라고 결정이 되면 여기에 도시기억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라지는 어떤 기억들도 잘 아카이빙하고, 이 도시기억센터는 이제 혹시 라키비움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도서관, 라이브러리하고 아카이브 센터, 기록관, 그리고 뮤지엄, 이 세 개의 기능이 합쳐진 걸 이제 라키비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기억센터를 그런 방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야사 2단계 사업으로 사라져가는 기억들도 보관을 하고, 그리고 김해가 가지고 있는 얼마나 많은 도시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기억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야사 2단계 사업과 문화도시 사업이 또 연계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김해에서는 전략으로 제시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밀양도 아마 그런 다양한 어떤 그 사업들과 아마 전략들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한데 김해의 사례가 조금이라도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대충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의 좀 질문 같은 것들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이 있거나 하시면 질문을 좀 부탁드릴 텐데 지금 네. 마이크를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크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해가 갑작스러운 공업화로 되면서 각 마을 단위 부락들이 다 거의 소멸하다시피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밀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 측면에서 각 마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전통이 보존되어 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제 아카이빙 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끄집내기도 좋은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문화도시로 가기에 그게 하나가 각자가 이제 자산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좀 아무리 불리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일단 그 농촌 지역의 마을 중심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일들을 이때까지 쭉 해온 그 기관이 문화원이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문화원이 저희들이 굉장히 좀 일찍 만들어지고 그 역할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같이 그 마을 아카이빙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김해시에 있는 존재하는 마을들 전수조사를 올해는 할 것이고 그 중에서는 또 사라지는 마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고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라지는 마을들에 대한 기록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문화원과 같이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 도시 재생 관계나 아니면 아까 문화 공간 활용을 해가지고 뭐 예술인이든지 작가들을 상대로 지금 뭐 지역 공간도 이렇게 주시고 한다는 김해도 선거를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장유에 그런 공간을 활용해 갖고 줬다고 하시던데 거기에 그 지금 입주하신 작가분들이나 생활 패턴이나 뭐 지원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지금 그 도시재생에서 장유입니다. 장유가 그 동인데 인구가 한 20만 정도 돼요. 그 신도시를 막 개발하다가 섬처럼 이렇게 무계지역이라는 곳이 거기는 좀 그 일종의 재개발 지구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 빽빽한 아파트 숲 사이에 안에 존재하는 그런 조그만 마을이 있거든요. 무계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아트 레지던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문화도시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작가들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레지던시라고 하면 예술가들이 일종의 어떤 자기 작품을 훨씬 더 이제 고양시키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무게아트 레지던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문화도시 사업과 좀 맞추어서 마을과 연계된 작업들을 하게끔 기본적으로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이 훌륭하신 분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작업도 중요한데 작업이 좋아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여기 오셔가지고 마을 주민들과 혹은 마을에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를 제안을 받아서 그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작가들을 모시고 있고요. 이제 장기 거주하시는 작가분들은 한 800만 원 정도의 저희들이 지원금을 드리고 있고 단기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3개월에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시를 하거나 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비용은 별도로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운영이 되고 있고 밀양에 계신 분들도
하반기에 또 저희들이 모집하니까 밀양에서도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에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레전시는 지역에 있는 작가들도 물론 이제 참여를 하십니다만 뭐 혹은 해외에 있는 작가분들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작가분들이 많이 와서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밀양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습니다. 시설은 새로 지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시설 좋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네.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미 전국에 거주하는 작가도 혹시 가면 가능합니다. 그럼요. 네. 또 여기서 활동하신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질문 예,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밀양은 이제 시민들이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이제 워크숍이든 이렇게 참여를 하고 싶어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나 가정 형편상 되게 참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도 보면 평균 연령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해는 이 시민의 조직화라든지 이런 구성을 형태를 어떤 식으로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 어떻게 해야 그런 젊은 청년들이나 좀 끌어내서 이런 문화도시에 좀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조언을 해드릴 입장은 아니고 김해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거버넌스가 어떤 예를 들어서 완주나 강릉 같은 경우에는 폭넓은 그 시민 거버넌스를 먼저 만들었어요. 뭐 500명, 600명 정도 되는 시민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 시민들에서 막 투표해가지고 위원장 뽑고 그런 다음에 뭐 실험적인 사업들을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먼저 선행을 하고 거기에서 실험적인 사업을 하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김해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거버넌스를 어떤 문화도시 사업의 결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이 방법이 좋은지 저 방법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도시마다 아마 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처음에 어떤 그 뭡니까 이렇게 폭넓은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 단점 중에 하나는 시민들이 자기 역할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몰라요. 문화도시에 대한 이해를 한번 많이 이야기해도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충성도 높은 시민이 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런 어떤 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하고 처음부터 조그맣게 시작해서 점점 넓혀 나가보자. 이 거버넌스를 확장해 나가자. 그래서 문화도시의 어떤 결과로서의 어떤 거버넌스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졌던 게 도시문화 실험실입니다. 뭐 리빙랩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뭐 아주 전문적인 리빙랩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리빙랩의 어떤 형태를 시민 거버넌스에 접목하고 플러스 워킹 그룹의 기능을 넣은 그런 어떤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해는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김해를 한 5개 번역으로 우리가 좀 나누었어요. 원도심 그리고 20만이 있는 장류 또 10몇만이 있는 뭐 진역하고 뭐 대동 뭐 진역 뭐 이렇게 좀 농촌까지도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일단은 한 5개부터 우리는 시작하자. 그래서 5개 권역으로 나누었고요. 우리가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을 하면서 핵심적으로 참여했었던 시민 그룹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15분 정도 되거든요. 15분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네. 그분들하고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권역에 이 15분들을 3명씩 다 배치를 했어요. 3명씩 배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시민연구원 새롭게 어떤 워킹그룹이 되실 분들을 10명씩 다 모집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50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 50명에 15명, 한 65명이 이제 그 지역을 연구하고 실험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어떤 조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이 시민들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일단 리서치를 해야 되겠죠. 막 지역에 대한 연구들을. 근데 이게 막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연구들이 아니에요. 정말 시민들이 가볍게 할 수 있는 연구들을 하게 되고, 그 연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험적인 사업을 기획을 하고, 그 기획을 하는 예산의 모든 권한들도 이분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뭐 전문가들이 선정하거나 이런 절차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할지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시문화 실험실을 5개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 성과가 이런 분들이고,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스스로 기획해서 그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는 사업, 예를 들어서 장교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만들고 난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난개발을 막 비판하는 그런 전시 같은 것들을 하셨고요. 대동 같은 곳에서는 특산물이 전부지 아시죠? 밀양은 다 전부지 아시죠? 예. 서울 사람들은 뭔데 이렇게 전부지 해가지고 축제 만들고 이런 일들을 시민 스스로가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업들. 이렇게 좀 구조화를 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이 도시문화 실험실을 최소 10개 이상으로 만들 겁니다. 근데 올해는 지역 베이스가 아닙니다. 지역은 이렇게 5개 권역으로 계속 만들어질 거고, 올해는 의제 중심의 실험실들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왜 다 떠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이유들을 좀 찾아내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드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하는 일들을 실험실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치매, 이 주제로 실험실이 만들어질 겁니다. 보니까 김해에 기업 체험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을들과 연계해서 치매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조금 완화하는 거죠. 이게 치료하거나 이런 것들은 의료 영역에서 하는 것이고, 문화의 영역에서는 그걸 완화시킬 수 있는 뭔가 프로세스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의제 중심의 실험실들이 한 5개에서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이것들도 시민들과 함께 좀 논의를 할 거거든요. 그런 실험실들이 좀 가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문화도시가 5년이 끝나고 나면 최소 50개 이상의 도시문화 실험실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혹은 의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시민 거버넌스가 되겠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그 중에 또 핵심적인 분들이 자생협동조합을 만들고 시민자산화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까지가 우리의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지금 김해가 무슨 예를 들어서 복리단길 무슨 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한 지 한 1년 좀 넘으셨죠. 아마. 네. 그런데 지금 강사님이 느낀 바가 밀양도 보면 무슨 길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분이 도심지가 지금 우리는 의단길부터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김해에서 지금 1년 넘게 시행한 거리 조성 자체가 네. 성과가 어느 정도 선이고, 밀양을 반대로 네. 밀양에서 만약에 그 길이 조성이 된 현재 돼 있는 상황에서 발전 상황이 강사님이 보시는 이 비율을 하신다면 네. 어떤 비율을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으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리단길을 장류가도인데 장류가도가 이제 어떻게 해서 생긴 말이냐면, 옛날에 이제 그 앞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거든요.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는데 그 시외버스가 커브를 틀어가지고 장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장류, 옛날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커브를 카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장류가도라는 이제 명칭이 붙어져 있는 곳인데, 요즘 이제 그곳이 김해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이제 그게 예쁜
그 카페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뭐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민간에서 재미난 협동조합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친구들이 민간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서 가게 만들고 그 재미난 사람들이 식당을 하는데 보통은 식당에 가면 메뉴가 막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페이스북이나 온라인에다가 오늘의 요리는 뭐 제육볶음 11,000원 오세요.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돌아가면서 막 해요. 뭐 시민들이 누군가가 나 음식 잘해 하면 그거 만들어가지고 뭐 그렇게 좀 재미난 어떤 일들을 민간에서 많이 벌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정말 이렇게 거기도 이제 일종의 문화재 구역이어가지고 개발이 거의 안 되는 곳이었는데 그런 가게들이 들어오니까 옆에 또 재미난 가게들이 한 개씩 생긴 거예요. 그 민간에서 시작해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도 사실 사례가 잘 없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어떤 곳이고 그래서 공적 자금이 투여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곳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주말이면 정말 굉장히 많은 젊은 친구들은 거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가면 예쁜 카페도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만들어진 사례고 그분들 중에 이제 몇몇 분들은 또 예술가들이었어요. 예술가들이었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정말 이렇게 한 도시를 바꾼 또 민간에서 도시를 바꾼 굉장히 좀 독특한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게 밀양하고 어떻게 좀 다른지를 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밀양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김해는 조금 그렇게 좀 진행되었고 이후에 이제 도시재생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 지역에서 또 해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작업을 하는데 청년팀은 새로 와서 또 할 거예요. 또 지난번 했던 거하고 똑같이. 예. 김이 아까 설명했던 부분들 그 시민연구원들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고 해서 지역의 뭐 이야기들 찾아보고 그 다음에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잖아요. 그건 앞단계들이 많아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 그리고 그 앞에 뭐 리빙랩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 토론하고 개인의 의견을 내는 연습들을 많이 한 상태에서 차례대로 진행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런 연습이나 그런 그 중간장 미들 레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신 게 아니라 그냥 시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해보고 근데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지난주에 문화자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 이야기한 것들이 왜 문화자원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어서 갈 겁니다. 지난번에 해놓은 것들 그 회의록을 다 받으셨죠? 톡방에서 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정리된 거를 저도 읽어봤는데 유효하기보다는 그냥 내용이 있는 것도 있고 이유가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과 장소에 대해서는 있었는데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작업하실 게 문화 콘텐츠 이 위량이라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문화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추가로 더 해주시고 왜 그런지도 설명해 주시고 왜 그런지 설명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내지는 이해가 되더라도 한 번 더 추상적이면 한 번 더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약간 삐딱하게 한번 물어주세요. 그래서 스스로 정리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해서 정확하게 왜 그런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야 나중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오늘은 하는데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왜라는 질문으로 다시 그 사람과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그리고 밀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컨텐츠라고 이야기하는 내지는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문화자원으로서 밀양의 문화자원이라고 생각한다. 왜?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주로 많이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에 했던 장소 사람에 대해서도 왜? 그리고 더 추가로 하셔도 됩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설명했던 시민연구원들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문화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그 도시가 얼마나 창의적인 도시가 되느냐의 관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창의적인 도시 이 연구의 제일 큰 형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찰스 형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의 고전은 어제의 혁신이었다. 지나간 것이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지나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창의적인 도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지나갔다고 그냥 묻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끄집어내서 같이 이 밀양이라는 도시의 문화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 팀에 계시는 센터원들과 같이, 그리고 제 자랑이지만 아까 발표한 리빙랩 실험실은 제가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르셔도 됩니다. 자, 믿고 가보시다. 7월달까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네. 그러면 자, 각 조에서 시작해 주세요. 네. 각 제시를 채팅하시 이렇게 끝자락에 내는 결정만 더 (1800년) 대 지금 그것도 보존되어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 1900 오래되고 역사 속으로 오래됐고 보존 상태 좋은 것만 우리 찾자는 거죠. 제 생각에는 책을 보고 제 생각에 책을 왜냐하면 그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그 가치 있는 거를 왜 이걸 하자 하냐면 또 우리 현 시대에서 우리가 가서 된 것은 오류가 있는 것을 내가 바로잡아주고 수산지가 지금 상당히 이제 개발하려고 시에서도 수산지 그러면 제일 안에 이제 된다는 말이에요. 안에 이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건지 나와야 돼. 이유가 여기 적혀있어요. 왜? 남쪽은 요로네. 자 다음 그리고 교수님 다시 한번 아까 도목 투어 이번에 이유는 조금씩 붙이셨어요. 붙였던 사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근데 나는 그건 아니고. 저 3번 여기 붙여줘요. 더 많이. 적어놓고 마지막에 말하고 우선은 옆에다가 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묻고 싶은 것도 이런 것도 한 번이 이게 뭐라고 했어요? 3번 더 갑니다. 거기들이 은혜를 불러는지 알아가서 갈게요. 저런 고택을 이용하면 부모 한 개는 한옥 고택 체험도 되고 효 캠프가 안 되겠느냐. 저는 밀양에는 강이 참 이쁘잖아. 강 쪽을 따라 가다 보면 여기 전설 같은 것도 참 많아요. 그럼 그 길을 쭉 해서 유천까지 돌아서 이렇게 오면 얘기를 엮어가면서 꿈 얘기, 아이들한테 꿈 얘기를 심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저기 앉아서 내가 들으면서 또 떡볶이도 사 먹어서 엄마들하고 중간에 봐. 유천역자 옛날 길이잖아요. 저는 이제 관광을 문화예술을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밀양에 한 산지가 30년 되는데 등반하는 것도 있고 치즈 말도 있고 간장뭐 된장 담는 말도 있고 농촌 체험할 것도 있고
거기다가 아리나 안에 숙박시설이 한 10개 정도 있어요. 큰 거는 방이 15명 정도 들어가서 입주할 수 있고 작은 거는 4, 5명. 연극도 보고 애기들은 또 애기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에서도 애들 체험할 수 있고 조금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콘텐츠가 연극이 되는 걸 거예요. 과거에 거기가 연극으로서 밀양의 중심지였는데 이 공간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다. 왜? 옆에 위안지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정리를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콘텐츠는 연극이 되겠죠. 밀양의 연극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싶다. 왜? 아리나라는 예술복합 공간이 있고 위안지도 있고 뭐 고택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남로 같은 경우에는 조각공원이 볼 수 있는 걸 갖다가 하면은 미리 동보를 해서 이렇게 일하는 공간으로 이제 패키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각공원이 영남로는 가는 거지만은 영남로를 돌 때 조각공원을 갖다가 한 바퀴 삥 둘러서 이제 했습니다. 문화라고 되어 있는 컨텐츠 부분들 확인하셔서 이게 잘못 들어가 있는 건 원위치로 보내시고 거기 좀 더 추가하시고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이번 주는 좀 빵빵하게 만들고 정비는 아니고 그냥 발전 그래서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다음에는 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답사 한번 돌고 그 다음 주에 만나면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누고 그러면 이제 또 저별로 자기 대표 컨텐츠가 뭔지도 또 이야기하고 하는 과정들을 좀 하고 이제 공유도 좀 하고 하면서 그 다음 단계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 조의 대표 컨텐츠가 나오면 그거를 문화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또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눌 거니까 앞에는 데이터만 열심히 모아놓으면 우리가 할 이야기가 뒤에 많아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하나 가지고 계속 끝까지 이야기해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고덕별 관광지 벨트 관광 벨트 바로 여기 이름이 뭐죠? 삼방티시드 남북 제가 지난번에 아이들 너무 없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수학여행 과연 이 좁은 길에 가마가 2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낙동강역 강까지 들어가요. 아 그래요? 낙동강역. 영남로에는 사람이 없다. 근데 영남로 전용 주차장에서 관광객한테 불편을 안 주는 주차장. 다리 밑에 다 연기를. 그래 말이 안 돼도 다 들어. 다 어디로 갔는지. 옆에 가면 저랑 제가 데크 공사 끝나면 셀피 있어. 분위기 좋고. 우리 컨셉 그대로 가요. 우리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빵 하는 거야. 김선생이 얘기했다.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 한 손에는 빵. 처음부터 엉덩이는 뱃놀이에. 그리고 어느 할까? 전빵 기술을 배울까? 아니 안 배워도 돼. 그 술도 하나 배워보자. 밀양은 밀양을 대표하는 빵이 없다. 이렇게 왜 하는? 닌 계속 왜만 해? 왜? 왜요? 왜? 여기가 이동국 해야 되니까 동국주. 새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시정을 기억하니까 대학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어. 우리 얼음땡이 많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잘 지어진 공간이 잘 활용이 안 된다는 말이면은 밀양에는 인물 중에 사명대사가 있잖아요. 밀양에는 국궁정이라는 너무 좋은 공간이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두 가지 컨텐츠가 접목이 돼서 이런 아이템까지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완전 국궁정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쓰는 활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또 그런 이제 밀양에도 애기활로 이 외적들을 물리쳤다는 이런 역사적인 게 있으니까. 밀양에 100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얘기 이거니까 그 3월 4월에 야기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 거기는 이제 뭐 밀양팀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면 저기 땅 저거 공원 하기 전에 지금 여름 올라가면 애기 손잡고 올라가면 꼽힐 때는 너무 좋거든 그죠. 색깔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것도 핑크색하고 좀 다른 하늘색 오늘은 왜까지만 해주세요. 뒤에 방법론까지 이야기하면 다음번에 할 일이 없습니다. 왜라는 게 이제 우리 거의 다 끝난 상태네요. 그러면 아까 이 답변을 또 다 해주셔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타 지역하고 이제 그 차별되려면 우리 지역만의 뭐 특성이나 뭐 역사적 그런 걸로 해서 주말에 이거 있어요. 계속 나오셔야 돼요. 그건 앞에도 버스 정류장 이름이 가곡시장입니다. 저렇게 돼 있잖아요. 젊은 애들도 가면 버스 내리면 가곡시장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만큼 이제 대중화가 돼 있는 이름이 나서 답사는 계획 잡으셨어요? 아직 저희가 이것까지도 파악이 안 돼 있어가지고 답사를 언제쯤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각자 나누어서 3, 뭔가 가도 되고 전부 다 한꺼번에 가는 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끼리 여기 있는 이렇게 것 중에 나눠가지고 몇 개 나눠서 그렇게 하시고 가도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 포함해서 지원이 됩니까? 안 되고 그냥 알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예산을 대로해가 아까 전에 고리를 하사니 그러고 그 화산까지 차가가니까 화산까지 차가가요. 화산이 발표를 하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를 위한 놀이 공간이 우리 밀양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내와 가까운 곳에 편성 사이에는 지금 놀이 공간이 있어가지고 주말에 가면은 몇백 명씩 외부에서 어린이들이 옵니다. 이것도 접수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밀양 사람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외부 사람을 영입을 할 수 있는데 편성사에서만 놀다가 가버리니까 밀양 시내에도 역시 사람이 점점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과 어린이와 함께 시내 쪽에 이제 관광객을 좀 유치하려면은 해전목마라든가 이런 놀이기구 그리고 또 캐릭터 공원 이런 게 공교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캐릭터 공원은 뭐 애기들이 뽀로로 이런 걸 좋아한다면 라이센스비를 내더라도 그런 공원을 하나 조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삼동 분치에 5.4km 그 공간에 미니버스 요새 전기차라든가 이런 걸로 가지고 한 바퀴를 돌면서 군데군데 이제 내리고 싶은데 구들초 축제를 할 때는 거기 내려서 놀다가 또 조금 옮기면 종합공원이 있고 계속 지금 볼거리가 많거든요. 그 군데군데에 또 전시장도 만들 수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옮기 다니면서 외부 사람들이 오가 좀 몇 시간씩 즐길 수 있도록 오리배 타는 데를 시작해가지고 장미공원도 있고 지금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놨는데 걸어서 사람들이 이제 옮겨 다니기에는 아무래도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운동하는 사람들만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기록하셨다가 그 회의록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 강 두치의 생태 뭐 이렇게 한 5.4km 해놨다 그러는데 그 길에 셔틀을 넣어야 그 길이 문화자원이 될까요? 그러니까 질문 잘 하지 마시고 그 답을 적으셔서 붙여주세요. 예. 왜 그렇죠. 셔틀을 넣어야만 문화자원이 되냐? 셔틀을 5.4km면 걷기 딱 좋은 건데 왜 셔틀을 넣을까요? 네. 속도는 그 속도가 나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안 보거든요. 속도가 늦어야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많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생각하면 빠른 속도의 셔틀을 놔야 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질문에 해보시면 좋고. 네, 안녕하세요. 저희 삼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인원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회의에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딸기를 이용한 음식을 만드는 딸기 체험에 대한 것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삼분동 수변공원과 영남루 그 뜰에서 청소년 멍 때리기, 청년들 멍 때리기 대회를 한번 열어보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무안면에 연상리 어변당이라는 그 교가 있는 고택 체험을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전설의 고향이라고 해가지고 꿈 이야기를 이제 길 따라 이어가는 전설 이야기, 이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길을 만들어보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곡동의 옛 시장, 옛 장터죠. 거기 먹거리 거리 축제를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너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정리를 솔직히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저희들은 자꾸 왜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룰을 잘 몰라서 답변을 적어주시면서 나중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하면서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솔직히 제가 정리를 못했어요. 잘 못했고 어쨌든 첫 번째 뭐 딸기 체험은 여기 콘텐츠를 갖다가 미량은 딸기 콘텐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특별한 콘텐츠를 가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수변공원 영남로 쪽에서는 지역 특성과 역사의 내용과 좀 맞는 어떤 청소년들의 그 효상상과 이어지는 그 힐링의 멍때리기를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어변당 무안면 연상리 어변당에 대한 부분들은 왜라는 얘기보다는 혹시 고택 체험하면은 숙박 시설이 되느냐, 그리고 편의 시설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그 질문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설의 고향에 대한 부분도 미량이고 다양한 콘텐츠에 그 뭐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연기할 방법들이 좀 더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시간 다 됐나요? 예, 이상입니다. 댓글 보라니까. 할분 체크해야지 맞지? 여기도 질문, 여기는 그랬다 그죠? 있는 컨텐츠와 없는 만들어졌으면 좋을 컨텐츠 두 가지를, 몇 가지를, 이 두 종류의 것들을 하셨는데, 멍때림이 문화자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네, 멍때림인데 문화자원이 될 수 있을까요? 왜 문화자원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고민, 없는 거를 만드셨으니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냥 한강에서 멍 때리는 거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부산의 국립해양박물관 앞에서 바다 보고 멍 때리기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가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 새로 만드는 것들은 특별히 더 이유가 있어야 돼서 스스로에게도 질문해보고 상대에게도 질문해보고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 발표가 끝나고 나면 다른 그거 좀 더 이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막걸리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시던데, 네. 누가 하십니까? 네. 잠깐만요, 시간. 우리의 호프. 네. 호프는 막걸리. 네, 반갑습니다. 이조입니다. 저희는 그 미리비 동국 작가들이 초청된 조라 가지고
그쪽에 좀 편중된 건 아이들이 좀 많이. 자, 그럼 읽겠습니다. 1번 복사꽃 축제. 여기는 삼남진의 복숭아 시베지였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서 복사꽃 축제. 그다음 숲산제를 활용한 그 교육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화적 그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보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고목 투어 지난번에 우리가 나왔던 얘기인데 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고목을 각 마을에 장산나무 형태의 고목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마을 이야기도 있고 마을의 역사도 다 담겨져 있다. 그거를 투어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 다음에 앞쪽에 있던 우리 그 오리배가 지금 우리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좀 멋있는 옛날에 그 배다리가 있었던 그걸 고정해가지고 그런 배를 만들어가지고 미리미 동구까지 포구를 만들어가 연결시켰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여기 미리미 동국에 우리가 그 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먹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주막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술도 한 그 무알콜 음료도 한번 팔아보고 싶고 또 밀양빵, 그 다음에 밀양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밀양의 특산물을 활용한 이런 먹거리들을 개발해가지고 판매를 주마촌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팔아보고 싶다. 그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술도 우리가 낮에는 뭐 술 도수 많은 거 마실 수 없으니까 무알콜 음료를 한번 만들어가 판매를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주실 것 같아서 내가 뺏었습니다. 네. 근데 꿈을 말씀하신 거죠? 꿈을. 네. 꿈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네. 꿈은 이루어질 건데 꿈 아니라서 안 이루어지는 실행이라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다가 있었으면 하는 컨텐츠들을 다 말씀하셨다 그죠? 네. 입니다. 저희는 뭐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하다가 저한테 밀리는데 오늘 한 이야기들은 지난주에 한 이야기 중에 좀 압축해서 발표하는데 또 새로운 아이템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거는 뭐냐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의 그 누정록이 2008년도에 만들어진 게 256개의 누정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들이 과거에 만들어진 자료라서 사진이라든지 내용이 조금 부적합한 것이 많아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하자면 밀양의 남부권에 있는 삼당진역을 중심으로 해서 삼당진역 급수탑이라든지 그 다음 자곤관지 그 다음에 자곤잔도 이러한 것들이 이미 약간의 그 근대문화 그 다음에 적산가옥까지 하면은 자료가 충분히 문화재적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이 삼당진역은 사실은 교통의 요지가 되고 옛날서부터 그 물류가 많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고 또 그 가깝게 삼당진역 급수탑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관지는 또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고 또 영남대로의 시작점이 작은 잔도가 있죠. 그래서 그곳을 벨트화해서 관광자원화하고 좀 교육적인 그런 그 자료가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적산가옥은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충분한 장소가 되겠고 그것을 게스트하우스 쪽으로 좀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부북면에 가면 그 위양지는 이미 우리 뭐 위양지 전문가도 계십니다만은 천년 자원으로서 너무 많은 지난주에도 12,000명의 관광객이 왔다 하는데 제가 일요일 날 가면서 차가 얽히고 썩히고 지나가지를 못해서 너무나도 사람이 많은데 해로의 고택과 연결을 해서 관광 자원을 여기는 다음 주 30초 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아카이빙을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알아보자라고 하는 일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아카이빙을 할지 뭘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하나에 몰입하는 것보다 좀 다양하게 하시는 게 다음 단계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조금 덜 심심할 겁니다. 관광과 교육에 있어서 덕안리에 가시면은 식용보 선생님 묘소가 있습니다. 식용보 선생님 묘소는 되게 이제 소박하게 지어 놓으신다고 하시는데요. 선생님의 좀 인생관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문화재로서 또 많은 교육으로 받을 수 있다, 많은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지 중에서는 뭐 바로 앞에 있는 영남루, 밀양하면 영남루라고 하죠. 근데 이 공간도 넓고 또 더욱더 활동적인 콘텐츠를 여기서 진행을 하면은 우리 밀양을 좀 더 알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통일에서 저희가 성동에 이제 좀 덜 부담스럽네요. 성동에 통일딸기가 나왔는데 알고 계신가요? 성동에 통일딸기? 네, 그 북한에서 그럼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모종을 이렇게 같이 교육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통일딸기도 우리 아이들에게 또 교육을 시켜주면서 저희 관광명소로 더욱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열과 관련된 건데요. 저희 아까 장소가 어디였죠? 아니 김봉준 말고. 네, 우리 사원 국궁체험단에서 여러분들, 국궁체험단이 저기 금시당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이 저희가 아까운 자원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체험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좀 가셔서 저희 밀양에서 또 국궁이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세요. 그래서 국궁 체험을 하게끔 저희들이 또 알리고 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한다고 홍보해가지고 나 못했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냐면 밀양이라는 도시에 어떤 문화자원이 있는가 우리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는 굉장히 좀 풍부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의지적으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라고 제가 계속 강요하고 있는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계속 만드세요. 다음 주까지 만들겠습니다. 여기 있어. 깔끔하게 딱 끝내셨어요. 자기 목소리 되게 좋고 프로그램이 제가 그렇죠. 이걸 가지고 또 그리고 이 내용 제일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쪽으로. 네, 그쪽. 요건 말고 그 다음번에도 한 번 더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즐거우셨어요?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